네, 44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넘어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 몇 가지 좀 뽑아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의회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호평 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같던데 네네. 일부 언론과 오해관을 앞세운 예산안 심사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죠? 네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단 예산안이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최종적인 계획은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순간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던 게 여태까지 관행인데 이런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협조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이런 예산이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센터 같은 것들을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라고 하면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한 시간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위탁을 이제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1년간 그러니까 한 11월 이전에 한 10월부터 쭉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저희들을 흔들거나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강고를 해서 확정된 것 마냥 저희들에게 압박을 주거나 이런 행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 와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언론 보도로 서울시 의회를 압박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좀 이따 서울시 대변인한테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던데 서울시 의회에서 네.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네.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편성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언제 요구하신 거예요? 저희 애결이 시작하면서 서울시와 처음 질의 답변하는 첫 날에 그래서 어제 그제 요구했습니다. 그제? 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잡은 내년 예산안에는 이게 전혀 항목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관련된 정책 예산들이 조금 편성돼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희생을 강요받은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지금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국회에서 네. 추경을 또 편성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네. 추경을 편성하자는 논리도 소상공인 지원용 추경이거든요. 혹시 네네. 중앙당의 이런 움직임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이 1조 5천억 편성 요구가 맥이 같은 겁니까? 맥은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네. 이게 저희가 서울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장에서 요구한 건 이제 월요일이 처음이지만 이제 9월부터 편성 단계 때부터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게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다라는 기조가 형성이 된 9월부터? 거고요. 예. 네, 제가 전화 의장님을 통해서 이제 기획조정실에게 계속 평선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 날 답변으로는 본인들은 그 보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몇 가지 지금 쟁점만 뽑아서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른바 네네. 오세훈 예산이라고 불리는 서울런 사업, 그다음에 안심소득 시범 사업, 네. 그다음에 뷰티 도시 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지금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까? 서울시 예산에 오세훈표 예산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이라는 표현도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소상공인 관련돼서 지금 숨이 막혀 죽어가시는 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진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하고요. 네.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래서 지역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태우지 않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하고 싶은 예산이 아닌 서울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덜 그 필요한 사업을 일단 대폭 줄여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이 손실 보상 쪽으로 몰자 이런 취지입니까? 네, 지금 상황에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15개 민간 위탁 사업, 그다음에 48개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확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걸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게 그 의회의 주장 아닌가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요. 예. 지금 일단 예비 심사라는 건 시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말 그대로 예비 심사인 거고요. 예. 이제 애결위에서 심사하는 것들이 본 심사라고 해서 예비 심사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지만 각자의 이제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애결위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기조를 가지고 서울시와 이제 협상을 하거나 네. 이제 협치를 해가는 과정인데요. 예.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하루 앞두고 아니면 일주일 앞두고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되게 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불법한 네. 거고. 네. 근데 지금 위탁업체나 민상 경상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지 않거나 예. 이러려고 한다면 장기 그러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성과 평가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개선을 못할 경우에는 나가십시오. 내지는 내년부터는 그 서울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회복을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장 나가라라고 하는 게 서울시가 시민들 그분들도 저희 시민들이신 거거든요. 이게 할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아마 그 상임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증액을 한 걸로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한순간에 딱 끊어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 의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죠. 네. TBS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 대폭 증액을 의회에서 주장을 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폭 증액을 요구한 거라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잡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전년도 예산으로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 이렇게 한 이유는요. 예. 8월에 서울시가 TBS에게 출연을 한 출연금이 적당하다라고 한 금액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심사를 그러니까 받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8월에는 이게 적당하고 한 금액이 10월이 돼서는 120억 정도가 줄어들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사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정 자립을 할 의지가 없어서 채찍의 수단으로 삭감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님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들은 강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걸을 수도 없는 TBS에게 뛰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을 혼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금액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서울시는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 의결을 하면은 그때는 지급을 안 해버리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동의를 할 권한은 그러니까 편성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예. 그렇지만 의결을 할 권한은 저희 서울시 의회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동의를 하지 않으면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또 행안부의 이제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제 부동의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그거를 증액을 해서
의결을 하면 또 정당한 또 이 예산 아니다라고 판단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적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알겠습니다. 합니다. 위원장님 서울에 하나만 보시- 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른바 오세훈표 예산 전액 삭감을 의회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TBS에서 쓴 거에 어떤 그러니까 저기 그 거래용 아니냐. 그러니까 TBS 예산을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올리는 조건으로 오세훈표 예산도 살려주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라는 분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략을 짤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절박하고요. 근데 이 네. 부동이나 지급 거부 같은 경우가 TBS 예산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민간 위탁 사업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동의 여부는 그러니까 건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를 그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동의하느냐 이게 아니면 전체를 부동의하느냐의 방식이어서 예. 그 전에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는 거군요. 항목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이었고요.